안녕하세요. 원데이 원패스 귀로 듣는 피부학 시작합니다. 피부의 pH는 이제 수소 이용 농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pH는 1부터 14까지인데 우리는 약상성입니다. 그래서 4.5에서 6.5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딱 2시간이에요. 세수하고 얼굴 뽀얀 느낌 있는 거. 근데 이제 피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딱 2시간을 외우시면 되고요. 피부의 기능은 뭐 외부 충격으로 보호하고 체온 조절하고 노폐물 분비하고 땀 흘리는 거죠. 그리고 피부도 호흡하니까 호흡 기능이 있습니다. 피부의 감각점 하면 통각. 우리 바늘 조금만 찔려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각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제일 둔감한 거 온각입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 넣어놓고 삶아도 뜨거워지는 걸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온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분포된 것은 통각, 가장 적게 있는 것은 온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표피의 발생,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배워야 돼? 그래서 표피의 발생은 왜 배워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표피의 발생은 왜 배워? 외엽입니다. 왜 배엽입니다. 피부층의 표피 각투 과육기는 요 아랫단에서 다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연 보습 인자는 아미노산 요소, 젖산, 이제 영어로는 NMF, 암모니아 나오는데 요소가 암모니아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요소, 젖산으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표피의 구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표피 어디서 발생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표피 왜 배워? 하면 됩니다. 외배엽입니다. 피부의 면역을 담당하는 걸 란게르한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이제 면역 담당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란게르한스하고 그 다음에 비림프, 면역 글로불린, 요거 두 개는 좀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각질은 세라마이드 현상이 있고 박리 현상, 떨어져 나가는 거, 생리주기 4주 28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층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엘라이딘이 있고 손발바닥인데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손바닥에 투명한 엘라스틱 샴푸를 짜서 머리를 감았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랬더니 손발바닥 다 나오고 투명층이고 엘라이딘인데 이제 엘라스틴으로 해서 외웠지만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과립층은 레인 방어막이고요. 케라토 히알린인데 그냥 레인 방어에 케라만 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 유국은 가장 두꺼운 층이고 기저층의 역할이 가끔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영양을 공급받아 세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쉽게 외우는 방법은 기저귀 찬 아이들 영양 공급받아서 세포 키워가지고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를 드러내고 나면 이제 진피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두망상이 있어요. 콜라겐은 탄력, 엘라스틴도 탄력세포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콜라겐 많이 발라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피는 콜라겐, 엘라스틴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예요. 표피의 란게르란스하고 비림프의 체액성, 몸에 흐르는 거, 골수에서 생성되는 거. 요거 두 개 아시면 면역 문제 나왔을 때 맞추실 수 있습니다. 피부의 새세포 형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저층에서 영향을 받아서 성장해서 공급한다. 그러니까 기저층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촉감세포는 머켈입니다. 그래서 머켈, 촉감 나면 머켈이고 콜라겐이 뭐 표피에 있는 문제, 표피에 콜라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콜라는 아까 유두망상, 콜라겐은 유두망상이라고 얘기한 진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암기하셔서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지 마시고 꼭 맞히시기 바래요. 땀샘, 이름처럼 에크린, 냄새 없고 손발바닥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포 크린서는 어떻게 외웠냐면 아포, 지포, 겨드랑이 냄새, 사춘기를 외웠습니다. 좀 외우는 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확실히 맞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헤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발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발 성장 주기는 성장하고 태화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머리카락 바닥에 떨어지면 어디에다 버려요? 휴지통에 버리지요. 그래서 성장, 태화, 휴지로 암기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는 주세결합인데 세로로 컬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폴리펩타이드는 주세결합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멜라닌은 딱 봐도 멜라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이겠지요. 페어멜라닌 같은 경우는 저는 페리오 치약을 생각했어요. 페리오 치약이 빨간 글씨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드라이는 수소결합인데 우리가 시기를 넘어가면 이사도라를 아우컬을 하거든요. 그때 드라이 수소결합에서 열을 줘가지고 잠깐 이 모발에 그런 결합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는 수소결합인 거. 그래서 두수소로 외우시면 돼요. 드라이는 뭐라고요? 수소입니다. 두수소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모발의 팽윤은 어떻게 외우냐면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걸 팽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거는 사고
낮은 거는 4, 5가 이제 되는 거고 최대는 8, 9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파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4, 5, 최대는 8, 9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이래도 문제는 풀 수 있더라고요. 모피질은 모피가 최고지. 멜라닌 색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검은색 모피 코드 생각하면서 모피질로 암기를 했습니다. 피부와 영양인데요. 우리 열량 영양소는 탄단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은 포도당이고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거 아시면 좋고요. 단백질은 꼭 아셔야 되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걸 왜 아셔야 되냐? 우리 머리 만지잖아요. 머리가 대부분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최종 분해산물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는 닐리리아로 외우시면 돼요. 니놀산, 니놀렌산, 그 다음 아라키돈산. 근데 그냥 닐리리아로 외우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루라발메트 이렇게 저는 이제 외웠었는데 암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소루신, 루신, 라이신 그래서 이루라 그리고 발메트 트 해가지고 발린, 메디오닌, 트리오닌, 트립토판. 근데 이게 전공자가 아니시면 이 단백질을 다 외우는 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루라 발메트로 한번 암기해 보세요. 문제는 푸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은 우리 두 종류 보통 얘기하잖아요. 수용성, 지용성.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 근데 우리 피부나 미용 알아야 될 거. 비타민 B2 리보플라민입니다. 미용 쪽에서 꼭 알아야 되고 피부염, 구강염, 구내염 자주 나옵니다. 리보플라민 B2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 아스코르보산인데 레모나C 생각하시면 돼요. 기미 주근깨 없앨 때 비타민C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비타민 A, 레티놀입니다. 주름 나오면 그냥 레티놀, 각화 나오면 레티놀 생각하시면 돼요. 레티놀 당근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A입니다. 지용성입니다. 비타민 D는 뼈, 칼슘, 튜브에서 비타민 D 합성하잖아요. 그래서 칼시페놀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소양증이 있다, 가려움증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시면 되고 여드름 피부는 여드름은 지성이 들어간 거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유분을 세수를 잘해서 유분을 제거해주고 요오드라고 하는데 이건 김 다시마죠. 이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쪽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요오드나 김 다시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드름 피부는. 그리고 최대한 기름을 잘 제거해 주는 거. 바이러스는 이거를 이제 종류가 좀 많은데 또 잘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수홍이가 헤르메스를 사줬대. 수도, 홍역, 헤르메스, 사마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수홍이가 뭘 사줬다고요? 헤르메스 가방을 사줬대 뭐 이런 식으로 수홍이가 헤르메스를 사줬대를 외우시면 바이러스성이 아닌 것은 이라거나 바이러스성 아닌 것은 이라고 문자가 나왔을 때 수홍이가 헤르메스 가방 사준 거 암기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이도 화상의 특징은 수포 생기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화상입니다. 이도 화상 수포 생기는 거. 주사는 왜 이렇게 술 먹고 주사 떨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 이렇게 양쪽 볼이 나비 모양으로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나비 모양으로 양쪽 볼이 빨개지면 주사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는 UVA, UVB, UVC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UVB라고 말씀드렸지요. 홍반 발생 능력이 A보다 1000배 높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목적이 UVB를 차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외선 차단제의 약품이 이산화티탄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면역 나오면 꼭 나오는 거 두 개 있다 그랬죠. 비림프하고 랑게르한스 표피에 있는 거 요거 알겠습니다. 화장품은 계면활성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러 가지 거를 섞어서 화장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표면 장력을 낮춥니다. 근데 이제 시험은 표면 장력을 높인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낮춰서 두 가지 물질을 잘 섞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중, 수정, 수중, 유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서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피부의 자극 정도에 대해서 양쪽 비이온성으로 피부가 자극이 이제 자극 주는 정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비이온 이렇게 순서로 나오기도 하고 양이온 린스 트리트먼트, 음이온 세정작용이 있어서 비누 샴푸, 양쪽은 베이비 샴푸. 저는 이제 엄마 아빠 양쪽한테 받았어. 베이비 샴푸는 양쪽이야. 그리고 비이온은 그냥 피부 자극이 적은 거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방어는 기계적인 방어. 우리는 이제 기계적으로 방어하는 게 피부 각질이나 정말 콕털 뭐 이런 걸 암기하시면 되고요. 피부 노화, 내인성, 그냥 자연적으로 늙는 거, 외인성, 광노화, 햇빛 타서 늙는 거.
하면 되고, 이 두 개의 특징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냥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 각질의 두께가 모두 두꺼워진다는 거. 내인성이나 외인성이나 각질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시면 시험 봤을 때 바로 맞추실 수 있어요. 천연 보습 인자는 아미노산, 저산, 요소, 암모니아 말씀드렸고요. 아하는 각질 유연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면 좋겠고요. 화장품 제조 기술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수 용화 씨가 향수를 뿌림. 그래서 가용화는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화는 우윳빛깔 로션처럼 약간 물기가 그렇게 돼 있는 거, 리퀴드 타입 있잖아요. 리퀴드 타입 파운데이션 그런 로션만큼의 물기, 그게 유화입니다. 분산 기술은 나머지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화장품의 종류는 퍼퓸, 오데퍼퓸, 오토테일릿, 오데코롱, 샤워코롱 나오는데 이 순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오토테일릿 넣고 나머지 이제 퍼퓸, 코롱 넣어서 하시면 되고, 각각의 특징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향수가 오래가는 건 섬유 유연제 향기 오래간다고 하잖아요. 퍼퓸 향 뭐 이런 거. 그래서 퍼퓸의 향수 오래가는 거고, 샤워 코롱은 바르고 나서 그냥 이 휘발성이 좋아서 금방 향기가 날아가는 거 샤워 코롱이라고 합니다. 탑노트는 그냥 그냥 뿌리자마자 탁 그러니까는 냄새가 맡아지는 것들, 그게 탑노트. 미들은 중간이고요. 베이스는 향수처럼 오래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화장품의 특징은 안사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근데 그냥 화장품 안사유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캐리오일 같은 경우는 운반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류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호호 아줌마는 살구씨 포도씨를 좋아해 라고 했더니 호호바 오일, 아몬드 오일, 아보카도 오일, 살구 포도씨 오일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는 최소 홍반 발생량입니다. 최소예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수가 쉬우시니까 소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홍반량이고 UVB를 방어하고 이산화티탄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암기하시면 피부학에서 기본적인 거는 다 아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